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49년 1월 5일생입니다. 네, 네. 49년생이시고요. 네.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예, 네, 저 아버님. 어깨가 아파서 그럽니다. 아, 어깨가요. 어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입니다. 아, 아프신 지가 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뭐 병원을 가보시거나 뭐 치료를 좀 받으셨나요, 아버님? 예, 뭐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네. 아픈 데가 오래돼가지고 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또 요 근련에 와서 또 이렇게 어깨가 또 다시 아파요. 아이고. 이렇게. 그때 그 그래가지고 수술하신 게 힘줄을 꼬매신 건가요, 아버님? 예, 심지어 그때 뼈도 질러놨다고 해가지고 뼈도 깎아내고 아, 네, 네. 심지어 이렇게 인대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뭐 네. 심줄이나 그 꼬맸단 말을 네. 내가 들었는데 네, 다시 또. 나보고도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 심줄이 다 막 걸레걸레 뭐 아이고, 빠져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네. 어디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꼬맬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네.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네. 해서 이렇게 잘 하기는 했는데 네. 잘 됐다고 원장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대로 어깨를 이제 재활 치료 받고 제가 네. 좀 어깨를 좀 썼어요 그런 대로. 아유, 또 쓰셨구나. 이제 좀 아껴 쓰셔야 되는데, 예. 네, 이런 데는 별 지장 없이 일을 해 왔었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다시 또 옛날처럼 아프신 거예요? 예, 옛날처럼 예. 아파요. 그래서 또 이제 올 봄에 네. 이제 이러니까 작년 봄이겠죠. 이제 12월 달이 지났으니까 네. 작년에 가서 이제 MR을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네네네. 그러면 네네. MR을 찍어봤더니 네. 많이 어깨가 또 네. 다시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됐다고. 아이고, 네. 그러면서 무슨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뭐 한 1cm나 되는 뭐 무슨 조직이 네. 뭐 120만 원이라나 얼마나 간다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옷을 떨어지면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짜집기를 못 오고 두 개는 써야 된다. 두 개가 들어갈지 세 개가 들어갈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네. 많이 파열이 돼가지고 더 복잡해지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버님 상태가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면도 있고 해가지고는 아이고. 그냥 수술을 못 오고 그때 그냥 네. 무슨 주사만 한 대 맞고 그냥 왔었어요. 그러셨구나. 병원에서. 아버님, 근데 일단은 예. 아버님 상태는 힘줄이 대형 파열, 회전근개가 힘줄이 여기 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게 예. 잘 안 땡겨오는 아주 회전근개의 대형 파열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무줄도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듯이 예. 이 힘줄이 뼈에까지 땡겨와야 잘 붙여서 수술이 잘 결과가 좋은데 아마 예. 겨우겨우 땡겨서 꼬매놨었을 겁니다, 처음에 수술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같아요. 재파열이 예. 될 위험성이 좀 높아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끊어지신 거예요. 못 견디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이상은 힘줄이 땡겨오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상부 관절낭이라고 해서 거기를 복원해주는 근데 그게 이제 아버님 힘줄은 더 이상 안 돌아오니까 인조 피부를 덧대서 힘줄 대신 역할을 하게끔 딱 덮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통해서 아버님의 통증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조 피부다 보니까 비용이 좀 꽤 많이 나가요. 그래서 네. 그 조직값이 이제 그걸 사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아버님 그래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인공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또 수술이 또 커지다 보니까 네. 아버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너무 미루지 말고 네. 제때 치료받으시는 게 아버님한테는 통증도 훨씬 덜 아프고 그러니까요. 잘 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좀 큰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 70대시니까요. 아직 어깨 쓰실 일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전화는 조금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머니 연세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64세고요. 네. 네,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오른쪽 무릎이 네네. 1년 전에 네, 네. 몸을 이렇게 돌리다가 네.
그 몸은 상체는 돌아갔는데 하체가 안 돌아가서 아, 따로 돌다 보니까, 예. 예. 무릎 뒤쪽이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고 아, 얘기 네.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수술하기도 애매한 자리고 네. 해도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효과는 못 본다 그래서 네네네. 그냥 있었는데 이제 네. 다리를 자꾸 절다 보니까 네. 약간 오자 다리로 휘고 있어요. 전용도 아이고, 오시고. 네. 근데 이게 오자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일단은 어머님 뭐 지금 물이 차거나 무릎에 물 차고 붓고 아픈 게 있나요, 지금? 요 근래 아, 잘 요 근래 치료를 또, 했어요. 예, 잘 치료해서 다 괜찮았는데 아, 요 근래 다시 또 좀 붓는 요 느낌이 근래 있으시고. 약간 이렇게 무릎이 예. 무겁고 네, 그래서 물이 약간 찬 거가 부어 있는 네.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게 연골판만 찢어지면은 다행인데 어머님이 네. 연골판 찢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또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속 한 100km를 향해서 관절염 향해서 빨리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관절염이 빨리 악화되는 연골판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차는 그러면 또 다리까지 또 갑자기 더 휘어지는 이런 안 좋은 조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근데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너무 미루지만 않으시고 전문 병원에 큰 병원에 가셔서 좀 상담 받아 보시면 다행히도 네. 초기 단계다 그러면 주사로 치료할 거고요. 근데 이제 휘어진 정도나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또 관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휘어진 걸 교정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향후에 이거를 그대로 뒀다가 2, 3년 뒤에는 인공관절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을 더 키우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빨리 잘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아, 네네네. 네. 하여튼 그거를 전문가랑 상의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 연골판 찢어지는 게 도화선이 돼서 좀 관절염이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부터 해서 뭐 줄기세포 이식술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처에 있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꼭 치료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시고 다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허벅지나 이 하체의 근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관절까지 안 좋은데 탁 디딜 때 통증이 오면 힘이 쫙 빠지면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내에서도 가볍게 자전거나 다리 되는 운동을 해서 하체의 근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깨도 굳지 않게 자유롭게 좀 스트레칭도 하면서 스트레칭이 우리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로 해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8.6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시간보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얘기인데요. 올해에는 좀 덜 앉아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건강한 새해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